아니 벌써 4월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심리적, 뇌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시간을 붙잡아서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또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은 이미 다들 조금씩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지루하거나 힘든 일을 하면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지죠. 반대로 휴가처럼 기대되는 일을 멀리 계획을 해놓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이 즐겁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체감하는 건데요. 재밌는 일을 할 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느낌 다들 경험해보셨잖아요. 반대로 지루한 회의나 끝없는 대기 시간은 엄청 답답하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볼 때의 시간 감각이에요. 나 올해 뭐 했지? 하고 돌이켜봤을 때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많다면 삶이 풍성하고 길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매일이 똑같은 반복이었다고 하면은 기억할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이 2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이상적인 삶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재미있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돌아봤을 때는 기억이 풍성해서 길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 속의 시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실제로 우리 뇌에는 내부 시계가 존재한다고 해요. 시상하부랑 기저액 같은 뇌 부위가 초 단위부터 시작해서 하루 단위까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계는 기계처럼 딱딱 맞춰서 돌아가지는 않아요. 감정이나 주의력, 맥락, 나이, 기억 같은 요소들이 이 시계를 느리게 만들기도 하고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주요 요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놈의 도파민인데요.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물질이 아니라 시간 인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뇌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을 때는 뇌가 시간을 균일하게 인식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시간 인식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볼 때나 게임을 할 때면 도파민이 폭발되고 우리 뇌의 시간 추적 능력을 저하시켜요. 쉽게 말해서 뇌가 보상에 집중하느라 시계를 보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또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면 일상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보상이랑 즐거움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뇌는 경험을 덜 중요하게 표시하게 되고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순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적어지게 되면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이냐 익숙한 경험이냐의 차이인데요. 경험이 새로운지 익숙한지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엔 모든 게 새롭고 생생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이가 들고 반복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뇌가 이거 전에 똑같은 일이니까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빨리 가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가 있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뇌에 더 많은 신경 자원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따지면 더 자주 카메라를 찍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익숙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전에 봤던 거니까 신기할 게 없어서 카메라를 덜 찍게 되게, 그래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예측 부호화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뇌는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예측 가능한 경험은 압축되어 처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익숙한 것은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는 더 많은 장면이 담긴 풍성한 영화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효과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세인 분에게 1년은 인생의 2.5%, 그러니까 40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살인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네 번째 요인은 기억의 강도인데요. 시간을 인식하는 기준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기억의 양과 질이 기준이 된다는 이론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을수록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던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행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게 많았던 달은 훨씬 길게 느껴지죠. 우리 뇌가 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나 시간을 가속화시키는 그 주범 3개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지 바로 실행 가능한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드는 첫 주범은 디지털 중독입니다. 이건 진짜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디지털 중독은 현대인이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의 주범인 것 같아요. 2024년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5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컨텐츠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면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의 착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짧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도파민을 자극하면 뇌가 그걸 보느라고 시간 추적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범은 멀티태스킹인데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할 때 실제로는 작업 간에 빠르게 전환하는 거일 뿐이지 뭔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디버크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주의력이 분산되게 되면 시간을 재는 신호를 일부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세 번째 주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시간 인식도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간격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에서 혈류량이랑 대사 활동량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특히 초단위나 분단위의 시간을 재는 능력을 손상시켜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 3년간은 이 세 개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시간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주관적인 거고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의식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끼도록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순간순간에 시간이 천천히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그 시간을 풍성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가도록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서 꼭 뭐 번지점프나 해외여행 같은 이런 큰 활동이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요리를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할 때 맨날 같은 길로 가다가 조금 다른 길로 한번 출퇴근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삶이 쳇바퀴처럼 느껴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되게 자주 도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빵을 배웠었는데 이게 되게 힘들긴 해도 힘들어서 그런가 특별히 시간이 더 길게 가는 것 같고 또 기억에도 풍성하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시간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 과거나 미래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천을 해볼 수 있는데, 밥을 먹을 때 쇼츠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맛, 향 뭐 이런 거에 온전히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씻을 때에도 물의 온도라든지 촉감 이런 거에 완전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마인드풀니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이랑 저녁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저는 10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1분을 겨우 넘기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는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보라는 마음보기 명상 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버크와 몰입이에요. 멀티태스킹이 시간을 뺏는다고 했으면 그 반대는 디버크죠. 하루를 30분에서 2시간 단위의 블록으로 나누고 한 블록에는 오직 한 가지 활동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시간 인식이 왜곡돼요. 몰입을 하고 있는 그 중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풍부하고 길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길이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 후에는 또 의도적인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식 시간도 계획적으로 가지면서 그 시간에는 정말로 휴식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네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기는 시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하루 중 최소 2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말에는 하루 전체를 디지털 프리데이로 지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방해금지 모드로 해놓고 휴대폰을 멀리 두는데요. 이렇게 한 이후로는 저녁 시간이 진짜 길어졌고 수면의 질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관계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는 시간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성하게 기억되는 거죠. 디지털 소통보다는 직접적인 대면 만남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매주 토요일 하루만은 일을 놓고서 온전히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쁘다 보면 인간관계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랑 시간을 안 보내고 뭐 했지? 라고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주기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의 질을 높이면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예요. 우리 뇌는 평범한 일상보다 더 특별한 순간을 강하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일상의 작은 의식과 이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회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갔다고 생각했던 날이 일기를 한번 쓰다 보면은 이런 특별한 게 있었네? 라고 했던 그 작은 특별함을 아마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의 인상적인 순간을 기록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루를 돌아보며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랄까요? 데이1이라는 일기 앱이 있는데 이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일기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앱이 있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알아봤는데 특히 시간에 쫓기는 30, 40대라면 일, 가정, 자기개발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주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집에 가면 또 애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엄청 짧게 느껴지는 생각이 들고 뇌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시간에 과민해지게 돼요. 뇌가 멀티태스킹에 과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시간 감각은 왜곡되고요.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또 떠올리다 보면은 시간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간 블로킹, 그러니까 디버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를 작은 시간들 단위로 나눠서 이 시간에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뇌가 안정감을 느끼고 압박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덜 혼란스러워하면서 시간이 덜 급하게 느껴지고 좀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방법들은 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주는데요.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늘어나게끔 느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5, 6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상이 반복되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기억할 만한 사건을 덜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게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뇌를 깨우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이제 한 분기가 끝났고 남은 세 분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걸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쳇바퀴 같은 시간, 그냥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워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